이번 주 증시입니다. 7월의 스타트, 테슬라 훈풍에 리비안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2차 전지에 훈풍이 불어들었습니다. 수요일 시장은 각종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한층 짙어진 모습이었고요. 6일 목요일 FOMC 의사록이 상당히 매파적이었습니다. 또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갈륨 등의 수출을 제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국내 증시의 투심도 악화됐습니다. 7일 금요일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세가 금리 인상 경계감을 더욱 높이면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 개막한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1.16% 크게 빠진 2,526.71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종가는 전장 대비 0.37% 빠져 867.2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죠.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계좌에 돈이 절로 스며드는 돈며드는 내용으로 이 50분 녹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불타는 금요일 밤 오늘의 시황 점검부터 시작해서 매매법 교육 그리고 여러분의 계좌에 실질적인 돈이 되는 종목이죠. 시크릿 공략주까지 또 알차게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요. 50분 함께 재밌게 시청하시면서 이 모든 내용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든든한 전문가님 소개로 스타트해 보도록 할게요. 매주 불타는 금요일 밤을 마무리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식 매매, 성공 매매의 길잡이이신 주호 선생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과 50분 또 채워가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전문가님을 처음 보신 분도 있으실 테니 우리 전문가님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우리 전문가님은 이 치열하고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비책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주식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모두 다뤄주시면서 성공적인 매매를 위한 고기 잡는 법, 즉 이 주식시장에서 홀로 서는 법을 교육해 주시는데요. 또 이런 교육에 그치지 않고요. 교육 내용을 녹여내 매매법을 통해 직접 매주 매번 우리 또 수익 실현까지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특히 바닥에서 출발하는 급등주를 포착해서 매매하시기 때문에 수익의 극대화를 또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번 주에는 또 어떠한 종목들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수익으로 차곡차곡 쌓아주셨을까요? 전문가님의 실력, 그 결과 수익률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종목은 지난 방송 보고 톡방안에 입장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받아가신 수익이고 종목들입니다.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움직이는 오늘도 20%에 다다른 상승 탄력을 보여준 RBK그룹. 우리는 이 거래일 보유하면서 24.7%의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움직이는 대원강업으로도 당일로 23.7%의 수익 실현 이끌어 주셨고요. 웨이버스로도 22.5%, 프로2000으로도 16.7%의 수익을 추가로 더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단에 코리아 AT까지 보이시죠? 이 종목도 이 거래일 보유하면서 13.2%의 수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화면에 나가고 있는 5종목을 통해서 한 주 동안 100.8%의 수익률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보유 기간 무엇보다 살펴보면 당일 수익 실현부터 길게가 2거래일 보유하신 스윙 매매를 통해 빅수익을 챙겨주시는 게 확인이 됩니다. 불나방 같은 매매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또 한 주 한 주 빅수익을 새롭게 꾸준하게 업데이트해 가고 싶다 하신다면 무엇보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하면 이와 같은 수익을 챙겨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따라 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수익의 꽃길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11시 50분까지 계속 띄워드릴 예정인데요.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 가까이 비추시기만 해도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 영어로 된 URL 꾹 누르시면 화면에 나가고 있는 톡방 안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홍당무 주호 선생 7글자 직접 입력 후 뜨는 방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단돈 1원도 들지 않는 무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이 어떻게 시장 대응하시고 또 어떻게 매매를 이끌어 주시는지까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서 경험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주호 선생님 만나서 인사 나눠보도록 해야겠죠?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홍당무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식 잡는 호랑이 주호 선생입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냐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거북하게 오늘 또 주식시장이 좀 초토화되는 파동이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계절 따라 시장도 좀 움직이는 파동처럼요. 우리 그 날씨도 변화도 이 장마철에 어제 그제 폭우가 내렸지만 오늘은 또 해가 쨍쨍 찌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주식시장도 영원한 상승은 없고 영원한 하락이 없듯이 한 일주일 상승하고 이틀 만에 제자리 같은 이 제자리 패턴이 계속 유지되는데, 일단 오늘 저녁에 9시 반에 발표했던 여러분들 그 고용지표 내용을 좀 보셨습니까? 일단 고용지표가 이 시장 하락을 조금 저지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줬고요. 이제 다음은 다음 주 수요일 뭐겠습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향방만 좀 낮게, 수치가 좀 낮게만 나와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7월 26일 날 미국 금리 인상 모멘텀을 좀 저지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경각심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시장은 이미 시작했어요. 하단 공격은 이미 시작했고요. 이게 2,500선을 한번 붕괴시켰다 올라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 N자 파동으로 7월 26일까지 금리 인상 모멘텀까지 오히려 박스 전략, 그러니까 맥시멈 2,550선이 이제 저항대가 형성됐고요. 하단은 2,450선까지 열어놓고 7월 26일 금리 인상 때까지는 지그재그 박스로 움직이는 파동 속에서 중심 종목은 삼성전자의 흐름 속에서 시장을 움직이겠죠. 그동안 삼성전자가 73,600원까지 고가를 형성하고 그 앞전 고가를 돌파 못 시키고 나스닥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때리는 구조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오늘 실적 발표됐죠. 실적은 6천억, 2분기 실적이 6천억, 1분기는 6,600억이었나요? 1분기보다는 못한 실적이지만 증권사 레포트 자료보다는 월등히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증권사 레포트 자료가 평균적으로 1,800억에서 2,300억 구간이었었는데 그 구간보다는 두세 배 더 잘 나왔죠. 이게 D램은 잘 팔렸어요. 근데 갤럭시 S23이 좀 덜 팔렸어요. 그래서 3분기에는 반도체 감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뭐 7만 전, 우리가 참 희한한 게요. 증권사 레포트 자료를 보면은 실적은 1,800억에서 2,300억 정도 2분기 실적의 예상치를 잡아놓고 목표 단가는 85,000원, 95,000원을 잡아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구조 자체를 어떻게 저렇게 계산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구조인데요. 삼성전자는 당분간은 뭉쳐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상단은 73,000원 돌파는 어려울 것 같고, 그게 길게 보면은 뭐 어느 이상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멘텀은 금리로 인해서 어떤 작용의 역할을 할 거냐, 거기에 따라 틀려질 거도 보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과 다음 주 시장과 다다음 주 시장까지 연결되는 거, 7월 달 구간이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7월 달 한 마디가 우리가 2분기 하면은 우리가 얼마입니까? 4, 5, 6이죠. 그리고 3분기는 7, 8, 9입니다. 그러면 7, 8, 9월 때까지 시장이 이번 달에 결정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시황 전략부터 여러분과 함께 달려보고 바로 우리 또 공부도 해보고 우리 그 시크릿 종목 제가 2종목도 갖고 나왔거든요. 같이 또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모멘텀을 설정할 테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한번 갑시다. 예, 7월 12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미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는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에너지, 우리가 천연가스나 유가가 하락하면은 소비자 물가지수도 하락합니다. 근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온자력, 에너지 같은 관리를 다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근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4.0에서 상반기 내내 동결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수요일 날 중점적으로 연준 위원도 판단할 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4.0인데 3.8이나 3.9로 나와야 금리 모멘텀을 한 번 할 거냐 두 번 할 거냐 결정권이 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도 이
그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좀 집중적으로 좀 시선이 좀 갈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7월 13일 날 바로 다음 날입니다. 7월 13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럼 13일 날 또 뭡니까? 우리나라 옵션 만기까지 겹쳐 있습니다. 그럼 12일 저녁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13일에 한국은행 금통위에 옵션 만기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변동성이 13일 날 엄청난 파괴력을 또 만들 수 있다고 논리가 또 형성되겠죠. 바로 2,450까지 눌러가냐 아니면 2,550선까지 2,500을 기준으로 반등을 줬다가 또 지그재그 박스 전략으로 갈 거냐. 이 구조가 13일 날 큰 마디가 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모멘텀이 7월 26일짜리 FOMC 금리 결정까지 이어지는 구조거든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잘 나오냐 못 나오냐 여부에 따라서 FOMC 금리 결정에 큰 영향권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냥 그 어떻게 보면은 연준 위원들의 80% 90%는 0.25는 한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진짜 0.25를 할 건지 동결을 할 건지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한다는 파월 의장의 기자 회견이 나타날 거냐.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지수 상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혔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시장 좋게 7월달 8월달 시장은 좋게 안 본다. 모든 전문가가 좋게 본다 해도 저는 좋게 안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새마을금고의 리스크, 부동산 PF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또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미중 간의 갈등 심화가 반도체, 광물 쪽에 또 수출을 중단하겠다. 8월 달부터. 이런 구조가 앨런 재무장관이 지금 중국에 넘어갔죠. 중국에서 어떤 또 뉴스 자료가 다음 주에 뿌려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냐 아니면 좀 완화되는 분위기로 연출될 거냐. 그 여부가 다음 주 시장에 결정판이 만들어질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요. 다음 주도 7월 13일을 기점으로 변동성이 한바탕 소동이 좀 나타날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어디에서 지지를 해주고 어디까지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건지 여부가 다음 주 시장의 결정판이고 7월달 시장의 결정판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고점이 지금 여기가 73,600원입니다. 그리고 63,300원부터 시작한 파동이 73,600원까지 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74,350원인데 여기는 못 찍었어요. 중심까지는 못 가고 지그재그로 21선을 깼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온다 해도요. 이제는 71,000원이 저항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생각 이상으로 조금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61선이냐 121선이냐 둘 중에 하나 모멘텀은 결정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은 68,500원짜리는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68,500원짜리.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열어놓는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종합지수가 여기까지 빠지면 안 되는데요. 하단은 2,450선까지는 일단 열고 여기서는 뭐 해야 된다? N자 파동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조니까 만에 하나입니다. 만에 하나 거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주식을 쓱쓱 주워야겠죠. 반대로. 거기서 겁먹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멘탈 붕괴돼서 공포에 질려서 털어버 오늘 공포를 유발시켰습니다. 오늘 공포를 유발시켰기 때문에 오늘 털린 개인들도 많았을 거예요. 반대로. 그걸 이겨내면은 우리나라 날씨처럼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은 햇빛이 쨍쨍 찌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제가 도표를 한번 우리 여러분 이제 차트를 다 보고 계시는데요. 삼성전자를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73,600원이 고가고요. 63,300원부터 출발한 상승파가 73,600원까지 올랐는데 71,000원을 아침에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이거 어떤 도표냐면요. 얘는 4등분이에요. 50%, 75%, 25%가 있겠죠. 이 상승폭에 4등분을 나눴더니 71,000원이 붕괴되면은 뭐 하겠어요? 매물이 그냥 쏟아내겠죠. 손절매를 유도시키겠죠. 위에서 잡은 분들. 그러면서 오늘 7만 원을 살짝 붕괴시켜 놓고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 올라수 종목으로 변동성이 나와서 71,000원을 돌파시키지 못하면은 우리가 A로 하락이기 때문에 비파 반등은 나옵니다. 근데 비파 반등이 71,000원까지 하락 돌파를 못 시킨다고 하면은 C가 남았어요. C 하락이 남았다는 겁니다. C 하락은 A의
저점을 깨면은 C 다시로 빠지기 때문에 깊게 빠져요. 반대로. 무조건 A의 저점보다는 높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생산돼야 지수도 살고 다 산다는 겁니다. 종합지수 자체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장의 중심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만약에 삼성전자가 68,450원의 지지력이 못한다 하면은 그때는 투매 파동이 더 심화될 거예요. 전 종목이 투매 파동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 그 시장이 열린다 하면은 저는 거기까지는 안 보고 있어요. 그냥 68,450원짜리를 찔러준다 하면은 여기서는 N자로 돌려준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나 국내적으로 부동산 PF 문제가 확대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은 여기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기 25%짜리까지 64,500원대까지 반대로. 그건 최악의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 제가 보는 시장은. 그럼 현재 삼성전자를 보면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세요. 안 털죠. 오늘 처음으로 120만 주 털었습니다. 기관 애들이 할 일 없이 이렇게 털고 있어요. 기관 애들이. 오히려 삼성전자를 막아주면서 지수를 방어해야 될 목적을 갖고 기관 투자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4일 연속으로 거의 800만 주 가까이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오늘 처음으로 120만 주. 이게 1일천하로 끝나야겠죠. 이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애들은 외국인 투자가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3일 연속 100만 주에서 200만 주 연속 나오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다음 주에 돌려야 됩니다. 매수세로.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그렇다고 크게 상승을 안 시킬 겁니다. 3분기 실적 확인할 때까지는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 실적이 이보다는 더 잘 나와야지 그때 가서 그 이후에 조금 당기면 당기지 그냥 박스 이용한다. 파생과 연관시켜서 그냥 박스 전략으로 이용한다. 그 전략. 그럼 시장은 오늘 붕괴가 됐어요. 2,515포인트까지 하락세가 나오면서 종합지수는 2,526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 종합지수가 3, 40포인트가 하락해도 우리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오늘 장중에 급상승을 해야 됩니다. 근데 멍 때립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로 했어. 마이너스. 1,300원 초반대에서 빙빙거린다. 시장 리스크가 커지면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멍 때리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이건 의도적으로 하락 공격을 유지시키면서 개인들의 투매 파동을 신용이 장난 아니잖아요. 신용 자금이. 신용을 털어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게 생각이 좀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의 1,300원이 언제 붕괴돼서 저항으로 확인되는지 계속해서 1,300원을 넘기면 안 돼요. 1,300원을 깼으면은 올라왔을 때는 1,300원이 저항이 되면은 이제는 1,270원대로 주저앉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종합지수는 다시 N자 파동으로 유지되는데 다시 1,310원을 돌파시키면은 얘는 또 아웃입니다. 종합지수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을 설정해서 전략을 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딱 60초 후에요.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딱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네, 시장 점검에 관한 주호쌤의 도움 말씀까지도 들어봤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을 알린 삼성전자는 14년 만에 최저인 6천억 원의 영업이익 잠정치를 발표했지만 시장의 예상치는 웃돌면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갔습니다. LG전자는 영업이익 8,927억 원으로 1분기에 이어 또 삼성전자를 추월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2분기 실적 시즌, 우리 전문가님 말씀대로 오락가락하는 날씨만큼이나 시장이 잘 가졌다가 주르륵 빠졌다가 하면서 이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 이 시장 답답하다,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시장 점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포트에 담아가야 할지 저희와 계속해서 고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홍당무 주호 선생 7글자 검색 후 뜨는 방 눌러서 직접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좀 번거롭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단에 우측 하단에 QR코드 생성돼 있습니다. 11시 50분까지 띄워드릴 예정인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우측 하단 QR코드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 링크 톡 하고 누르시면 손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비밀번호 없이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 안에 입장하셔서 다음 주부터는 이러한 수익들, 이러한 종목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의 급등주 매매법 오늘도 또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예. 우리가 양봉 기법, 음봉 기법까지 만나봤는데 예. 이번 주에 또 어떤 오늘은 네 가지 패턴을 다시 완전히 파헤쳐 드릴 겁니다. 네, 파헤쳐 정복하는 드리는데 타임인가요? 지금 현재 시장은 변동성장이에요. 네. 추세 상승장이면은 오히려 어떤 섹터, 뭐 반도체 섹터가 됐든 뭐 전기차 섹터들이 움직이면서 네. 우량주 위주로 움직이는데 오히려 변동성장이 박스 전략이면 개별주 순환장세가 발빠르게 더 회전력이 빨라집니다. 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그냥 난 놓고 두 손 다 있는 게 아니라 단돈 한 주 갖고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개별주, 급등주 눌림목 매매 기법을 배워서 다음에 지금을 보지 마세요. 지금 오늘을 보고 주식시장 망하는 거 아닙니다. 당장 오늘만 보고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내일을 보고 모레를 보고 한 달 뒤를 보고 전략을 짜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습득력이 빨라집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 계좌가 망가졌으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또 이제 망가진 계좌를 급락이 되면은 손절을 해버릴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현재 많으실 겁니다. 대신 시장이라는 게요 항상 하락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종목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영향권 큰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갑자기 막 상한가 치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보면은 그 메타에서 그 SNS 그걸 하나 만들어냈는데 가입률이 3천만 명? 3천 명도 아니고 3천만 명의 가입률이 하루 만에 나왔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모비데이즈 뭐 이런 FSN 이런 종목군들이 생각지도 않은데 그런 재료가 들어오면서 홈런을 치는 경우가 나타나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경우는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현재 나만의 기법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세요. 그냥 불나방처럼 이 종목이 괜찮다면 이 종목으로 쭉 따라가다가 또 얻어맞으면은 종목만 부지 많이 늘어나기만 합니다. 그럼 이 시간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딱 30분도 안 남았고 대략 한 30분 내에 남았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여러분들 이런 급등주 눌림을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나 리스크가 작고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한번 앞전 고가를 치고 나가는 그런 전략이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크릿 종목 내일 월요일날 히든 종목 두 종목을 또 갖고 나왔습니다. 그 종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월요일날 같이 또 매매 전략도 짤 거니까요. 지금 늦지 않게 오늘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주말이고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무겁은 마음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편한 마음. 비록 지수는 하락했지만 마음만은 편하게 주 선생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매매 전략 한번 짜보신다고 하면은 아, 잘 들어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바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급등주 하면은 나도 급등주를 매매해서 그냥 찌글찌글하지만 한 번 더 올라가고 또 2차 상승 나오고 3차 상승까지 올라가는 종목을 누구나 다 노망이고 잡고 싶고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키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줬을 때 바로 급등을 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시장이라는 게 종목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운빨 깃발도 따라야 되고 그만한 시장 영향력도 커야 되고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기는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기준봉이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기준봉. 기준봉 또는 세력봉 또는 매집봉.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호 선생은 기본적으로 그냥 기준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하락파가 완성되고 나면은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장대봉이 나옵니다. 이유 불문. 왜?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얘를 기준으로 하락 시그널을 완성시키고 이제는 상승 터닝 포인트를 만들겠다. 그래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준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은 만들 수 없고 세력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기준봉은 이 종가를 기준으로 몸통이 만들어집니다. 몸통. 보통 16%에서 25% 많게는 상한가가 있죠. 상한가 바닥에서 일어나는 상한가는 올라갔다가도 꼬리를 흔들게 되기 때문에 왜? 그동안 물렸던 개인들이 털게 돼 있거든요. 내 자리네 털어버립니다. 그럼 몸통으로 뽑았다가도 꼬리를 달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리게 나름입니다.
그럼 이 기준봉을 가지고 매매 전략을 짠다 하면은 우리가 기본 중심 라인을 하나 딱 선을 그으세요. 기준봉의 중심. 중심 라인 선 끄는 것은 여러분도 다 초등학생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 중심의 지지력을 확인해야겠죠. 음봉. 다음날 기다리세요. 얘가 양봉으로 끝나냐, 음봉으로 끝나냐. 양봉이다 가면은 얘는 살려내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하다. 그럼 다음 봉 볼게요. 다음 캔들을 보시면 이 기준봉이란 놈이 여기서 또 생성이 됐습니다. 얘는 패턴입니다. 패턴을 여러분들 알려드린 거예요. 패턴이 딱 만들어졌으면 얘는 중심도 아니네 또는 3분의 1 정도의 지지력이 확인되면서 N자로 돌리는 구조입니다. 또 다른 패턴도 있어요. 위에서 대롱대롱 이 종가를 붕괴시키지 않고 꼬리로 내려왔다 종가 올리고 꼬리로 올렸다 종가 올리고 꼬리로 올렸다가 종가 올리고 저점이 높아지는 구조. 그러면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쭉. 이런 패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패턴 볼게요. 얘는 중심이 깨진 거예요. 중심이 깨졌어요. 중심이 깨졌지만 이 기준봉의 시가나 저가는 내려오지 않고 여기 이 예를 들면 4등분으로 나눠도 여기가 25%짜리는 되겠죠. 25%짜리라면 여기서 얘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봉 캔들에서 뭐 음봉이냐 양봉이냐 그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리스크가 조금 작아들어요. 그럼 여기서 양봉을 세웠으면은 그 다음날 이 중심 자리가 붕괴되지 않는다? 그럼 살포시 한 줄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얘로 닿았을 때 여기 고점 저점의 중심과 75%짜리 25%짜리 얘도 4등분으로 나눠보세요. 나누면 전략이 대략 마무리가 되겠죠. 그럼 이쪽 패턴으로 갈게요. 이쪽 패턴은 요즘 이런 종목도 많이 생성됐습니다. 왜? 주가가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은 세력들도 기준봉이 완성됐지만 자금이 딸린 세력들도 있거든요. 그럼 의도적으로 개인들 물량을 좀 털어내게 지들 물량을 때려버립니다. 그럼 개인들도 손절매가 유도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지지력이 확인되면서 다시 한번 양봉이 그려지고 중심가를 돌파시키면서 여기 고가를 다시 한번 가는 패턴으로 U자형 패턴으로 만들어진 경우의 패턴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런 패턴으로 매매 전략을 짠다 하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승률이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가분들은 이제 마음이 급하잖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수급이 강해 당일 수급 오전장 딱 보고 수급 강한 종목들 그냥 추격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선수 영역입니다. 손절매가 어디서 손절매도 치지 그 기준도 없는데 무조건 따라 붙습니다. 그러다가 꼬리로 흔들어 버리면은 와장창 계좌가 또 10% 20%씩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이 네 가지 세력 패턴 속에서 조건이 따라가야겠죠. 이 조건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장대 양봉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중심선과 하단선. 그리고 이평, 단기냐 중기냐 이평선의 위치가 기준봉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평선의 위치가 이 중심자리 정도에 있냐. 이평선이 21선이냐 5일선이냐 이것까지 논해야겠죠. 그리고 돌파 이전 저항받은 자리. 우리가 돌파 이전이면은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찌글찌글 하는데 장대봉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돌파 이전, 여기 장대봉 나오기 이전에 저항대, 여기가 지지대가 형성되는 자리. 그리고 핫 이슈, 시장 트렌드 흐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 이 네 가지보다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려면 힘들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 패턴만 일단 집중하시고 전략을 짜서 매매 전략을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집어넣어 드릴게요. 머릿속에 데이터를 더 집어드릴 테니까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두 종목을 갖고 나왔다겠죠. 이 네 가지 패턴 패턴에다가 이 조건을 플러스 시킨 걸로 해서 두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늦지 않게 들어오시고 그러면 이 2,680개 거의 2,700개 가까운 종목의 매매 종목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주호 선생이 저런 조건의 패턴을 다 말을 해줬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찾지? 머리 지나겠죠. 2,700개 주말에 다 돌려보세요. 전 종목을. 아마 2박 3일이 꼬박 더 걸릴걸요. 그러면
이 조건 여러분들 설명한 4가지 조건에다가 다른 조건을 설정해서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매일 장 끝나고 이걸 클릭 한번 한다 하면 이쪽으로 데이터가 딱 넘어와서 종목이 선정이 돼요. 그러면 이런 종목 위주로 전략을 짜서 수익률을 뭐 8%가 됐든 15%가 됐든 9%가 됐든 이런 전략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이걸 상세로 돌려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이 종목의 패턴들이 도대체 어떤 패턴들이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기준봉 하나 완성됐죠. 그리고 지지부진하게 중심 안 깨고 지지부진하다가 이 선 라인이죠. 이 선에서 조건식에 잡히는 겁니다. 종목 너 여기서 매매해. 니들은 여기서 벗어나지 말고 이 종목 갖고만 매매해. 다음 종목 패턴 보세요. 기준봉 완성되고 갭으로 하다가 여기 녹색선 딱 이 정도에서 검색식에 딱 잡힙니다. 그럼 이 전략으로 매매 전략을 짠다 하면 이 양봉이 나오겠죠. 다음 패턴 보세요. 여기도 기준봉이 하나 딱 완성됐죠. 그리고 누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너는 매매해. 그러면 그 다음날 갭으로 띄우는 전략.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제가 설명해줬죠. 기준봉 만들어지고 그대로 이 시가 언저리까지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리죠. 돌리는 구조로서 우리가 기준봉이 하나 완성되면요. 고점 대비 아래까지 내려오면 기본 25%에 30%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 고가까지 올라가는 구조다 하면은 기본 20% 이상은 수익이 확보될 수 있다는 거겠죠. 반대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이 좋아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누를 수 있어요. 누를 수 있는데 이 기간별로 따지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설정한 게 5일 또는 그 다음이 10일, 그 다음에 15일, 그 다음에 20일, 한 달 이 정도 걸릴 수는 있습니다. 늦어지면. 대신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했을 때 내가 한 달에 20%짜리 수익률을 과연 1,000만 원짜리 계좌로 만들 수 있나? 그걸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마음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진정 제 자금을 직접 넣어서 투여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모의 투자도 아니고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가능하겠죠.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씩 집어넣어가지고 매매 전략을 짜보시라면요. 잘하는 분들 빼고 기본적으로 내가 기준 없이 매매하는 분들은 다 싸그리 뭉개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 속에서 전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매매 패턴을 가지고 종목은 어떤 전략을 짜면은 여러분들이 승률이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실제 종목을 가지고 매매 전략은 어떻게 짜는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지금 요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내일 주말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집중하시면서 월요일 날 제가 두 종목을 조금 이따 제가 또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종목을. 그럼 그 종목으로 매매 전략도 짜보시고 이런 패턴을 저한테 지금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직접 한 주라도 매매 대상을 잡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익혀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익혀져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를 보세요. LBK 그룹입니다. 기준봉 하나 나왔죠. 바로 갭상승 나와버렸죠. 얘는 소규모 음봉입니다. 음봉 나오고 대량 거래가 나왔어요. 그러면 소규모 음봉이면 얘는 여기서 바로 깨고 내려갔어야 돼요. 우리가 기준이 섰으면은 제일 중요한 이평선이 기본적으로 5일선, 11선 지지받으면 강한 놈입니다. 21선까지 내려오면 늘어져요. 대신 강해요. 근데 시간 격차, 여기까지 내려오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이 늘어져요. 대신 5일선, 11선 올라타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알려줬네. 이해되세요? 이거 너무 더 이상 제가 입을 좀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퍼져버리니까 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점은 이런 전략은 내려갔죠. 5일선, 11선에서 지그재그로 움직이죠. 그러면 여기에 저점 부분에다가 선 하나만 딱 그어보세요. 여기 눌림의 저점 부분이 어떤 저점이 만들어져? 이 3일째 저점. 여기서 안 깨잖아요. 안 깬다는 것은 무슨 원리인지 아십니까? 세력들의 평단가 이하로는 안 빼겠다. 내가 손실인데 왜 빼냐?
더 이상 개인들은 여기서 다 털렸다. 여기 음봉 한 방에 털렸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장대봉으로 여기 앞전 고가까지 가는 패턴. 오늘이죠. 오늘 올렸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도 11% 못해서 오늘 폭락장인데. 예? 이런 패턴으로 매매 전략을 짜신다 하면은 여러분들 계좌는 조금이나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 또 만들어질 수 있겠죠. 다음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웨이버스. 이 종목 보세요. 기준봉 하나 딱 만들어놨죠. 상한가도 기준봉입니다. 기준봉은 상한가에서 파생되는 게 꼴이에요. 그리고 제가 중심선 하나 딱 그어보세요. 이 기준봉의 중심을 깼더니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째 7일째도 안 깹니다. 안 깬다는 건 세력 평단가가 요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하로는 내가 손실이니까 안 깨겠다. 그래서 마음이 급한 애들은 여기서 안 깨고 바로 또 한 번의 기준봉을 생성시키면서 N자 파동으로 계속 윗꼬리를 생성시키죠. 이 기준봉이라는 건요. 보통 개인 투자가분들은 이런 거 안 봐요. 그냥 꼬리에 치고 몸통으로 뽑으면 축여 올라갔다 꼬리에 흔들면은 당해서 손절 또는 물타기 이 전략을 하죠. 근데 이런 걸 계속해서 사진 찍어서 보고 또 보고 계속 세밀하게 공부하다 보면요. 눈에 보이게 됩니다. 저라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기준봉에 대해서 알고 나왔겠습니까? 저도 차트를 돌리면서 보고 뭔가 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 전략을 싼다 하면은 14%가 됐든 12%가 됐든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만 안 돼, 나는 안 돼 이게 아닙니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심리로 덤비신다면 뭐 아무데나 가서 덤비지 마시고 조선대 노란톡방에 와서 덤비세요. 덤벼도 저한테 이 종목으로 제시의 종목으로 덤비지 이상한 종목 찾아가지고 와 기준봉 이미 뭐 60% 70% 올라갔는데 여기서 기준봉 생성됐다고 여기서 잘못 걸렸다가는요 이격이 크면은 눌림 파동이 커져버립니다. 그 구조도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제가 방금 말씀해 드린 것은 현재 위치의 가격대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여부에 따라 틀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리아 FT 이 종목 보세요. 이 종목은 앞전의 고가 부분을 돌파하는 겁니다. 돌파. 저항대 이미 얘는 기준봉이 여기서 다 생성이 됐죠. 근데 얘 움직임을 보세요. 이 기준봉의 저가는 절대 안 깹니다. 절대 안 깨요. 왜 안 깰까요? 깨도 10번은 더 깼을 건데 안 깬다는 이유는 얘들도 마찬가지 세력이 관리한다는 겁니다. 안 깨면 세력이 관리해요. 그리고 다시 앞전 고가까지 다 돌파시켜버리잖아요. 얘가 물량이 털렸으면 이미 다 깨고 내려갑니다. 근데 물량이 안 털렸고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대량거래, 이 양봉의 대량거래가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속도를 보세요. 수렴 과정 속도 속에서 거래량이 없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한 방에 위로 솟아내죠. 이것도 다 검색식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라도 챙길 수 있는 구조를 조선의 노란톡방에서 당장 월요일부터 두 종목을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그런 종목 위주로 매매 전략을 짠다면 뭐가 바뀌겠죠. 다음 종목 볼게요. 프로이천. 프로이천은 여기서 이미 기준봉이 나왔죠. 상한가. 그리고 지지부진하게 계속 흐릅니다. 근데 흐르는 건 좋아요. 박스 아닙니다. 고점과 저점의 박스와 이 기준봉의 중심봉의 이탈을 안 시키면서 박스를 칩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이에서 논다는 것은요. 아무나 이렇게 못 만들어요. 세력들이 만드는 겁니다. 세력들이 개인들이 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를 했든 여기서 매수를 했든 1% 2% 수익 줬다가 다시 내려가고 손절할 틈도 안 주고 다시 또 올라가니까 또 올라갈 기대감에 또 안 터니까 또 내려가고 한 달, 두 달 정도의 지속 이 박스 구간에서 유지되다가 여기 기준봉의 중심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동안 지지받고 N자로 돌리죠. 그리고 앞전 고가를 돌파시키는 파동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런 종목 패턴이 여러분들 주린이 여러분들 특히 보면요. 아직 어떻게 보면은
나는 기법도 모르고 때가 묻지 않았으니까 이상하게 단타 같은 거 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 전략을 짠다 가면은 한 달에 15% 2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런 전략을 짜세요. 어설프게 단타 친다고 들어갔다가 깨지면요. 누적이 뭐 며칠 안 걸려요. 30% 40% 손실률이 며칠 안 걸립니다.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한 달 동안 막말로 말해서 10% 20% 30%든 수익률 거둔다.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 전략을 짠다 하면 안 거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거둘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보세요. 이 종목은 STX. 계속해서 제가 설명한 내용을 처음부터 보세요. 기준봉 완성되고 하단까지 내려왔는데 21선 지지받고 한 번 더 기준봉 또 세우죠. 그리고 또 내려옵니다. 여기서 기준봉 하나 또 세우죠. 그리고 여기 종가 부분에서 지지부진하게 4일, 5일째 안 깨요. 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부진하게 21선 타고 가면서 여기서 날려버리죠. 혼놈으로. 한 종목을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계속 이어가면서요. 오늘 내가 이 종목으로 매매했으니까 매매해서 수익 났으니까 버려. 다음 종목. 이게 아니라 이 종목의 변천사가 어떤 구조. 여러분들이 대박 조건은요. 한 종목을 처음에 기준봉이 완성되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패턴이 유지되는지 거기다가 계속해서 단돈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패턴을 타고 가보세요. 그러면은 한 종목에 뭔가 감을 느끼면요. 그 다음 종목은 더 쉬워져요. 그냥 버리면 안 돼요. 계속 체크라도 해야 돼요. 한 주 갖고. 어떻게 변천사가 계속 이어지는지. 다음 역사가 어떻게 써지는지. 그러면 전략이 당연히 짜지겠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펜트론. 이 종목을 보세요.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패턴을 21선 타고 다 올라오죠. 계속해서. 그리고 여기서 기준봉 하나 딱 세웁니다. 큰 기준봉은 아니에요. 근데 얘의 여기 저항대 딱 지지력 확인되고 여기서 뽑아주죠. 뽑아준다는 것은 다음 눌리죠. 근데 상승폭이 어느 이상 크면요. 얘는 기본적으로 8,9천원짜리가 지금 현재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서 거의 19,000원, 20,000대가 왔기 때문에 100% 상승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기준봉이 생성됐다고 해도 추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격해야 된다? 안 해야겠죠. 응? 얘는 이격이 커질 이 61선 이격이 큽니다. 그러면 눌림 구조를 체크해야 돼요. 어디에서 눌림 구조가 만들어지냐? 그러면 다른 종목 위주로 매매 전략을 짜서 뭔가 새롭게 생성을 해야겠죠. 그럼 뭔가 변화가 또 생기겠죠. 그럼 바로 저기 히든 종목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그 전에 넘어갈까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정리 한번. 네, 지수가 흘러내린다 하더라도요. 2,600여 개의 종목들이 모두 다 흘러내리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상향하는 종목, 또 급등하는 종목들을 선별해내야 할 텐데 톡방 들어오시면요. 바닥에서 출발하는 급등주들 그리고 그 종목의 저점, 고점과 같은 매매 타점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방송 보고 톡방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단 5종목, 바닥에서 출발하는 급등 종목들만을 포착했기 때문에 우리 100%의 수익을 또 더해 가실 수가 있었는데요. 내 계좌에 불기둥 세워보고 싶다.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RBK 그룹과 같은 상승 탄력 강한 종목들로 급등주 매매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도 마시고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사진 찍듯이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 링크 톡 하고 누르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전문가님, 그럼 네. 이제 진짜 돈이 되는 계좌에 실질적인 수익을 안겨다 줄 시크릿 공략주 두 종목 예. 빠르게 만나볼까요? 알겠습니다. 바로 설정할게요. 이 종목을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미 기준봉 윗골이 달린 기준봉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5달째 이 사이 이 기준봉 저가를 안 깨고 어떻게 됐어요? 박스 구간에서 놀았죠. 그리고 어제 장대봉의 기준봉을 거의 상한가 가까이 날렸다가 오늘 눌림이 나옵니다.
이 눌림이 나왔는데 장대봉 이후의 눌림의 거리량을 보세요. 그러면 이건 의도적으로 오늘 종합지수도 하락시키고 여러 가지 이유고 개인 투자가들 여기 쫓아갔던 개인 투자가들 꼬리에 다치게끔 손절하게끔 유도시키겠죠. 그러면 이 기준봉의 중심가를 한번 딱 설정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딱 선을 한번 끄면요. 앞전의 저항대. 그럼 일명 돌파 장대 양봉입니다. 이전 저항대 돌파 장대 양봉. 그러면 이게 지금 꼬리로 흔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세워드릴 겁니다. 전략을 세워드리면 여기 기준 다 매수 단가입니다. 여기서만 잡아도요 10% 15%짜리 여기 가면.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상단까지 돌파시킬 걸로 봐요. 왜? 미중 간의 갈등 재료를 갖고 있거든요. 광물, 바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얘들은 여기서 바닥을 확인했고 이 거리량이 안 나오면서 흘러갔기 때문에 최바닥이에요. 그러면 지금 광물 관련주 뭐 게르마늄이고 이런 망간이고 뭐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바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먹을 떡이 더 많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붉은 같은 저녁에 주호 선생 QR코드 방에 QR코드 찍고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월요일 날 오전에 제가 수급 상황 전체 시장 구조가 중요하거든요. 시장 수급 상황 색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또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종목명, 비중, 매수 가격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종목으로 공부한 대로 해야 됩니다. 방금 제가 설명해 4가지 패턴까지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한 대로 전략을 짜서 매매 전략 이런 패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면 다음에는 안 잊혀집니다. 그럼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 보세요. 이 종목은 바닥에서 아주 지지 기어다녔죠. 몇 달 동안. 그리고 기준봉 하나 생성되고 기준봉이 하단 시가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장대봉으로 날려버렸어요. 근데 고점에서 지지 기어 내려오죠. 그러면 내려올 때가 중요해요. 내려오는데 거리량이 어느 정도 틀렸냐? 안 나오죠. 이 장대봉 거리량 비교고 하단 구조가 만들어진데도 불구하고 거리량 없이 떨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지지력이 확인되고 11선 따라오죠. 11선 바로 올라오죠. 그러면 다시 한번 위까지 올라가는 장대봉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는 거예요. 왜? 물량 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력들도. 여기까지 올렸는데 그냥 거래 없이 올렸다면 얘는 개인 투자가들의 추격 매수 분들의 손절을 유도하는 눌림입니다. 그럼 이런 종목으로 월요일 날 이 두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전략적으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입장하셔가지고 다음 주 중요 맥점입니다. 전체 시장 구조도요. 이 시장이 2450도 깨고 내려가냐 아니면 다시 한번 2550 돌파시켜서 2650까지 가는 파동으로 연결되는지 다음 주 이번 달 한 달간이 중요해요. 한 달간. 한 달간은 변동성 장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우량주 건드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패턴 개별주 세력가치 종목군들을 건들면은 이런 구간에서 건들면은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더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대처 방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한번 다음 주 힘든 시장 한번 이겨내 보고요. 오늘도 고생들 하셨고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네,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 두 종목 모두 만나봤습니다. 내 종목이 많이 아파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손실 오늘의 두 종목으로 메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거 톡 하고 누르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평안하고 무탈한 주말과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